외다리 장난감 병정. 한 소년이 노쇠로 만든 장난감 병정 25개를 선물 받았어요. 와, 멋진 장난감 병정이다. 장난감 병정이 마음에 든 소년은 탁자 위에 장난감 병정을 나란히 세워놓았어요. 장난감 병정들은 멋진 군복을 입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늠름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병정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병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쇠가 부족해서 그만 다리 한쪽을 만들지 못한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병정들처럼 늠름하게 서 있었죠. 탁자 위에는 25개 병정들 뿐 아니라 소년의 다른 장난감과 인형들도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종이로 만든 발레리나 아가씨였어요. 예쁜 발레리나 옷을 입고 어깨에는 금빛의 장미 한 송이가 장식되어 있었죠. 또 양팔을 우아하게 벌리고 한쪽 다리는 뒤로 치켜들고 있었어요. 발레리나를 본 병정은 자기처럼 다리 한쪽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녀를 남다르게 생각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야. 더구나 나처럼 한쪽 다리가 없으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 외다리 병정은 힘없이 탁자 위에 몸을 기댔어요. 어두운 밤이 되고 모두 잠들자 방 안은 장난감들의 천국이 되어 있었죠. 병정들은 전쟁놀이를 하고 호두깎이는 공중제비를 돌고 연필들은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오직 외다리 병정과 발레리나만이 가만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그때 통 안에 살던 작은 도깨비가 튀어나와 외다리 병정에게 놀리듯이 말했어요. 야, 외다리 병정, 너 계속 발레리나만 볼 거냐? 그래도 소용없어. 발레리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도깨비도 외다리 병정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통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어느새 아침이 밝았어요. 소녀는 외다리 병정을 가지고 놀다가 창가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외다리 병정은 그만 창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도깨비 이 녀석,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복수하다니. 외다리 병정은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확신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슬프게 하늘만 올려다보았죠. 이제 다시는 발레리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비까지 쏟아졌죠. 외다리 병정은 비에 홀딱 젖었지만 비 오는 것보다 발레리나를 못 보는 것이 더 걱정되었어요. 소년의 집 창문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어느 사이에 어느새 비도 그치기 시작했죠. 우와, 여기 봐!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어! 외다리 병정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외다리 병정을 보았죠. 얘들아, 이 병정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종이배 만들어서 냇가에 띄워주자. 그래, 재밌겠다. 병정도 좋아할 거야. 안 돼. 그럼 정말 아가씨를 볼 수 없게 돼. 날 돌려보내줘. 하지만 아이들에게 외다리 병정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죠. 아이들은 신나게 종이배를 만들어 외다리 병정을 태우고는 바다 냇물에 띄웠어요. 비가 와서 냇가의 물은 평소보다 더 불어 있었어요. 물이 크게 출렁거릴 때마다 종이배도 흔들렸죠. 외다리 병정은 냇물에 빠질까봐 무서웠지만 어깨에 총을 다잡으며 정신을 차렸어요. 나는 용감한 병정이야. 이 정도는 무섭지 않아. 종이배는 냇가의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하수구로 휩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하수구는 어두컴컴해 무서웠고 기분 나쁜 냄새까지 풍겼어요. 여긴 어디지?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발레리나 아가씨만 볼 수 있다면 무섭지 않을 텐데.
그때 깜깜한 곳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냐? 여긴 내 구역이다. 이곳을 지나가려면 나에게 통행세를 내야 해. 하수구에 살고 있는 시궁쥐였어요. 시궁쥐는 무서운 눈빛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소리쳤죠. 외다리 병정은 무서웠지만 씩씩하게 앞만 보았어요. 시궁창 쥐가 재빠르게 외나무 병정을 쫓아왔지만 거센 물살을 이길 수는 없었죠. 종이배를 탄 외다리 병정은 세찬 물살 때문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죠. 하지만 눈앞에는 커다란 강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난 이겨낼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병정이니까. 외다리 병정은 한쪽의 맨총을 단단히 붙잡고 마음속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나 거센 강물 앞에서 종이배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죠. 외다리 병정은 그대로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외다리 병정은 강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이대로 발레리나 아가씨와는 헤어지는구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 에도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귓가에 기분 좋은 노래가 들려왔어요. 장난감 병정님 안녕히 가세요. 어디에서나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은 씩씩한 병정이에요. 그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발레리나 아가씨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발레리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단지 외다리 병정을 위해 불러주는 그녀의 노랫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목소리만으로도 그는 행복하고 힘이 났어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올랐죠. 하지만 지나가던 커다란 물고기가 외다리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으아, 너무 캄캄하고 끈적끈적해. 발레리나 아가씨를 만나려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외다리 병정은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컴컴한 뱃속에서 나갈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환한 빛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 외다리 병정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누군가 놀라 소리쳤죠. 어머나! 물고기 뱃속에 웬 장난감 병정이람? 외다리 병정도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 주위를 살폈어요. 그곳은 바로 외다리 병정이 살던 소년의 집이었어요. 엄마!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외다리 병정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정말 신기하네. 외다리 병정이 다시 돌아오다니. 소년과 가족들은 그를 다시 찾은 것이 무척 신기했어요. 외다리 병정, 다시 돌아왔구나.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게. 소년은 그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외다리 병정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발레리나 아가씨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잘 지내셨나요? 전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비록 발레리나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만 외다리 병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아가씨에게 인사를 했죠. 이렇게 외다리 병정은 다시 소년의 집에서 발레리나를 보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외다리 병정을 움켜쥐더니 짓궂게 말했죠.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쓸모도 없고 재미도 없어. 소년은 외다리 병정을 그만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속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안 돼요. 저를 꺼내주세요.
외다리 병정이 소리쳤지만 소년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그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도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아가씨와 헤어지는구나. 아가씨, 잘 지내요. 안녕. 외다리 병정은 뜨거운 불길에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소년이 열고 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죠. 바람은 방 안을 돌다가 발레리나 아가씨를 벽난로 안으로 밀어버렸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발레리나는 녹아내리는 외다리 병정 옆에 떨어지고 말았죠. 험난한 모험 속에서도 발레리나만을 생각했던 외다리 병정은 마지막 순간을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었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름답고 지혜가 가득한 이야기 왕국 중에 안데르센 동화를 한번 골라봤어요.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 그리고 창의력이 돋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죠. 꿈과 지혜, 용기를 전해주는 아주 고전적인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는 미운아기 오리하고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정말 기억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많이 듣기도 하고 읽었었던 모두 다 안데르센 작품이에요. 책 외에도 만화, 영화,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고요. 안데르센이 살았던 1800년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대, 2023년도 세상은 분명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의 동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 전설처럼 클래식한 이야기들 중에 동화로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읽었던 외다리 장난감 병정 이것도 정말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토이스토리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장난감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고 그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인간들에게 들리지 않는 어떤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또 그들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 상상 자체가 저는 정말 진짜로 그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난감들을 보면서 제가 저한테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10살 그리고 7살 된 남자 아이들, 아주 사랑스러운 남자아이들 2명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이라든지 장난감이 제 주변에 항상 있죠.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들을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장난감을 전부 다 이렇게 쭉 세워놔요. stuffed animals를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걸 포함해서 다른 장난감들을 다 일렬로 쭉 세워두거나 머리맡에 자기들이 자는 머리맡에 가지런히 이렇게 두고 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가끔은 물끄러미 그 장난감들의 얼굴을 보면 왠지 말을 할 것만 같은 표정이라든지 어떤 눈빛, 내가 얘네들한테 말을 걸면 이 장난감들도 나에게 말을 할 것 같은, 저는 이런 동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사실은 그게 거의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만화 영화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저의 탑 3에 토이스토리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토이스토리 1, 2, 3 all 시리즈 다 좋지만 저는 3를 제일 좋아해요. 네, 보피가 나왔던
그때 그 어떤 그 캐릭터가 저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야기가 살짝 다른 얘기를 제가 빠졌지만 이 마지막에 외다리 장난감 병정이 벽난로 안에 던져지는 거는 솔직히 참 비극적이에요. 너무 외다리로 그렇게 장난감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벽난로에 던져졌다는 게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동화인데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다? 지금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 이야기들을 들려줬는데 굉장히 왜 장난감 병정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지? 막 안타까워 했거든요. 그리고 발레리나만 바라보던 어떤 지고지순한 장난감을 통해서 이런 묘사를 했던 1800년대 그 시대에 이런 묘사를 했던 안데르센 작가가 참 조금 저는 그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아까 읽다가 중간에 쥐가 나왔잖아요. 그 돛담배를 타고 떠내려 가다가 그 시궁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기에 시궁쥐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시궁창은 들어봤지만 시궁쥐, 그래서 시궁창에 살기 때문에 그 하수구가 내려가는 어둡고 컴컴한 그 더러운 물들이 통과해 내려가는 곳을 우리가 시궁창이라고 하거든요. 좀 말이 어려워요. 제가 들어본 지 한참 된 시궁창. 근데 거기에 살기 때문에 시궁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시궁쥐가 발음도 어려울 뿐더러 순간 너무 웃겼어요. 시궁쥐. 시궁쥐인데 제가 또 중간에 시궁창쥐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죠. 이 그림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제 기억 속에 그 시궁창에 살던 쥐는 진짜 거대하게 크고 완전 너무 징그러운 진짜 까맣게 생겨가지고 번뜩이는 그 눈빛 같은 거에 이 앞니 쥐의 더러운 앞니 같은 그 모습의 묘사가 제가 그렇게 동화책으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안데르센 그 동화는 소개해 드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눈의 여왕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또 조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스토리 자체가 창의적이고 와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지 하는 그런 느낌의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들 속에 흠뻑 빠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즐거운 하루 또 보내시길 기원할게요. 오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따뜻한 시간으로 또 오늘 내일 마지막 날들 마무리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